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TV 똥덩이.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아마 공부 방법이 제일 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두뇌를 이제 발달을 시키는 것.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제가 지난번 그 공개 강좌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은, 이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놓고 생각을 해 보면은 사실상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발달을 시키질 않으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 뭐 제가 그 공개 강좌에서 다룬 게,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에도 종류가, 그 두뇌가 인제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이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인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크게 나눠서 4 가지로 나누는데, 뭐 스티브 잡스까지 집어넣으면 5 종류로 나누죠. 그중에서 인제 인간의 두뇌 영역과 동물의 두뇌 영역으로 나누면, 인간의 두뇌 영역에서는 한 3 종류의 다른, 그러니까 동물들과 공통된 거를 빼고 인간만의 고유한 그런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이 두뇌 기능 목을 두자고 한다면 3 가지의 다른 것이 있고, 그것 외에도 또 다른 호기심 중에서도 이제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고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인제 그 방법과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찾아가는 그쪽이 또 한 세트가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세트가 2 종류가 있는데, 요 2 종류에서도 안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인제 몇 가지씩 나눠진다고 인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상 요 목표를 세운 거는 건너뛰고 호기심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가면서 체계적으로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다 익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인제 이런 거죠. 코어가 하나 있으면 인제 핵심이 되는, 요 핵심이 되는 그 공부 방법이 하나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해 가면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그 두뇌 기능을 다 익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익혀 가려고 하면은 각각에 대한 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익혀 가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체계적으로 하나씩 다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게 인제 두뇌가 발달을 해 가는 과정에 맞춰 가면서 일반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것들이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뭐 개인이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자체가 인제 개인에게 맡겨져 있었다면, 지금의 교육으로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 개인에게 맡겨져 있었다면, 실제로 이 자체를 체계적으로 맞춰 가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공부 방법을 익혀서 그걸 적용해 가면서 어떤 때 어떻게 써먹을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이 뭐 사업상의 어떤 그런 협상이라든가 이런 거라면 그것에 써먹을 수 있는 적용해서 하는 공부 방법, 또는 프로젝트를 하면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어떤 공부 방법, 시험이면 시험을 다룰 때의 그런 어떤 방법에 써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모든 것들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 바로 내 삶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인제 거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공부랑 삶은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의 그런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대학을 졸업해서도 학생들이 '나 이제 뭐 하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삶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저처럼 제 생화학을 전공을 하고 뭐 석박사를 거쳐서 이렇게 가서 그것들을 계속 써먹는다면, 배운 것을 써먹기 때문에 '내가 학교 공부와 이것들이 삶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예, 일반적으로 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 "이것을 더 이상 인제 그 분야에 있지를 않는다."라고 하고 "다른 일을 한다."라고 하면,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형태로 가서 '내가 대학에서 굳이 뭘 이렇게 배웠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좀 후회? 후회는 아니죠. 예. 후회라고 보기에는 쪼끔 그렇고, 왜냐면은 이게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이, 학위를 받으면서 '졸업을 했다.'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성취했다는 것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후회는 아니지만 '굳이 그 길을 갔어야 했나.'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그런 어떤 형태로 인제 좀 생각이 인제 정리가 되잖아요. 자, 그 이유가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삶과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삶과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그 내면에는 가르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제가 인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가르치는 방법. 예. 그런데 이 가르치는 방법이 어긋나서 말 그대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그 학생들이 이 시험을 보고 성적은 얻어서 학교는 졸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는 인도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아직 주제도 얘기를 안 하고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느냐. 지금부터는요, 사실 저는 이제 주제 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면 이거는 그 공부를 처음 뭐 기본적인 거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개개인이 공부 방법을 통해서 두뇌 발달이 돼가는 정도를 보면서 계속해서 바꿔가야 되거든요. 바꿔가고 새로운 방법이 들어가고 또 접근법을 또 바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 인제 제가 그 수업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인제 제가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라고 하면은 바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가르치는 것과 이런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인제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보고 있는 사회 현상, 또는 이제 TV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접근법,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인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뭐 대놓고 얘기하자면 이거죠. 도마 위에 홀로 놓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다다다다닥 해 가면서 해부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이 이야기 속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게 뭐 대통령이 됐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은 뭐 왕이 됐든, 과거에 그런 어떤 뭐 사람들이 왕족 그러면 막 떠받들고, 지금도 영국에선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왕족이 됐든 다 소용없고, 이제부터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을 하나씩 제가 저런 것도 포함합니다. 요즘 가끔 나오는 그 묻지마 범죄 같이 막 이렇게 길에서 칼부림한다건가 던가, 또는 사람들을 뭐 괴롭힌다든가 학교 폭력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서론이 길죠. 한 10 분씩이나 이렇게 질질 끌고 있으니까. 그 대신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주제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제를 미리 정해 가지고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그날 나오는 거, 바로 그전까지 뭐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거를 제가 인제 주제로 삼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뭐 "다음 편에는 무엇을 다루겠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 가지고 인제 제가 그랬는데, 이거를 인제 어차피 저 같은 경우에는 다루는 내용은 핵심은 말 그대로 그냥 가는 길은 딱 하나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주제로 어떻게 가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냐 하면 되냐면, 비유를 하자면은 요즘 왜 흔히 얘기하는 그 초밥집 같은 데 가면은 왜 오마카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지금 밴쿠버 지역에서는 오마카세 그러면은 그런 거를 하는 데가 별로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인제 특히 초밥집에서 인제 그 오마카세를 저는 처음 들었었는데, 이건 몬트리올에 있는 초밥집이에요. 근데 그 오마카세라고 하는 것이 인제 말 그대로 그 요리사 마음대로잖아요. 그래서 요리하시는 분이 뭐 "알러지가 있냐, 뭐가 있냐." 물어본 다음에 인제 그 사람에게 뭐 적합한 내용, 요리 재료들 중에서, 이거는 다른 데는 모르겠고 제가 인제 교토라고 하는, 교토 맞을 거예요. 예, 교토라고 하는 몬트리올의 생로랑, 몬트리올 위쪽에 있는 생로랑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토라고 하는 초밥집, 제가 인제 초밥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초밥을 거기서 배웠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그 오마카세가 인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재료가 인제 선택은 요리사한테 맡기고 뭐든지 인제 나오고 이래 가지고 항상
스페셜 롤이라고 해 가지고선 주문을 하면 여기 밴쿠버는 스페셜 롤이 여러 가지가 이미 메뉴에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는 기본 메뉴 하나에다가 기본 메뉴가 인제 몇 개 있는 데다가 스페셜 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오마카세입니다. 그래서 인제 요리하신 분이 그 뭐를 할지 기본적인 것들에서 인제 찾아 가지고서는 인제 새롭게 만들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오마카세를 먹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게 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 오마카세를 여기 이 TV 똥통이에다가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부터 주제는 뭐가 될지는 저도 모르고 딱 방송 키는 순간까지 해 왔던 그 이야기들과 또 신문이나 이런 데서 기사에서 접했던 이야기, 또 사람들에게 질문 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 중에서 생각나는 거를 가지고 그냥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갑자기 제가 인제 그 오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요즘 들어 가지고 제일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인제 교육이더라고요, 교육. 자, 교육인데 이 교육을 생각을 해서 보니까, 그래서 인제 제가 그 앞서 교육을 가지고 공부 방법을 가지고 인제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교육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놓고 사람들이 진짜 많은 오해를 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마치 어떤 그 이 가르쳐 주는 사람들 중에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가르침, 이 침자입니다. 침을 주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신격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인제 그 백종원. 이 사람은 뭐 요리와 장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백종원. 그리고 그 누구죠? 오은영 박사. 오은영 박사. 자, 여기서 이제부터 저도 인제 그 타이틀에 박사를 잘 안 쓰거든요. 왜냐면 제가 하는 교육은 이게 그 이 말 그대로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쌓아온 것이기 때문에 저만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제가 어디에서 누구한테서 배워 가지고 하는 박사학위처럼 이런 박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박사는 과학계에서 써먹던 거니까 그쪽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박사라는 타이틀을 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거를 하기 때문에 박사 타이틀을 안 씁니다. 그런데 인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백종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데, 오은영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박사다, 뭐 대통령이면 누구 대통령,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게 쪼끔 그 뭐라 그럴까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게 형평성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부는요, 여러분들 인제 그 생각은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공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 꼭대기에 있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 가면서 나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 저 사람이 이야기할 때 이런 게 맞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이미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정신적으로 종속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맞아 틀려 말고는 크게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종속이 되고 안 되고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종속이 안 되면 오히려 인제 "네가 틀렸어."가 되니까 싸움이 벌어지고, 이래서 그 신문에 이렇게 기사 난 거에 특히 한국 거를 인제 보면은 댓글이 이렇게 쭉 달리잖아요. 거기서 보면 맞다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서로 툼이 벌어지는 거를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인제 그런 게 여기서 나오는데, 이 방송을 적어도 들으시는 분들은, 저는 인제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제 이 방송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런 것을 벗어나서 내 삶을 살려면 어떠한 형식으로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뭐 박사다 그래 가지고 그 타이틀을 넣어 가지고 하고, 무슨 뭐 대통령이다 그래 가지고 그 타이틀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름에다, 뭐 이건 예전에도 그랬지만 님자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님. 그래서 인제 제가 대표적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왜 이런 사람들 있죠. 그 누구죠? 법륜. 예. 법륜이라고 하는 분이요. 예, 승려. 예. 이 법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그 승려들 같은 분들은 스스로가 스님 이래 가지고 님자를 붙이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네. 자,
자, 이거는 자기 자신을 높임으로써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보면은 왜 이 제 승려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뭐 "법문한다." 그러면서 "부처의 이야기를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높은 테이블 위에, 물론 그게 인제 거기 올라가는 것도 뭐 제 좀 아마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못 올라갈 만한 그런 위치에 딱 올라가서 사람들 이렇게 딱 내려다보면서 그러면서 인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스스로를 높여 놓는 게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인제 해석하는 건 그겁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땐 석가모니의 가르침 중에서도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굴하지 말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 내가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과 같으니까 당당하게 그 사람들과 맞설 수 있을 만큼 '나를 내세워라.'라고 생각을, 저는 인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 석가모니 얘기 중에 하늘 아래 뭐라 그러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어쩌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 인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것을 인제 '따라한다.'라고 인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거기에는 쪼끔 이 어폐가 있죠. 예. 어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모순이죠. 예. 뭐가 모순이냐면 자기를 높이는데 분들은 뭐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봐요. 네. 그 사람들을 동등한 위치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인제 뭐 경험이 있어서 가 보기는 만나 본 적도 있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1대 1로 대면하잖아요. 저는 절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딱 가면은 딱 앉아서 자기들은 책상 다리하고 앉아 있고 합장 딱 하고 이러고 앉아 있으면 앞에 오는 사람이 나이에 상관없이 절을 3번 하고 시작을 해요. 물론 인제 그 내용에는 뭐 이게 어디에 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땐 이건 다 개소리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높아지는 그 모습이 스스로가 보이게 되고 사람들이 복종을 하면서 그 속에 '머리를 조아린다.'라는 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져오는 효과가 뭐냐면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 좀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런 어떤 뭐 돈이나 이런 걸로 내가 먹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언젠가 한번 다루게 될 거예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불교라고 하는 것, 저는 뭐 경전을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주워 들은 이야기들로 제 나름대로 풀어서 헤치는 것, 그리고 인제 뭐 예수의 이야기들 중에서 풀어서 헤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서는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인제 이야기를 할 때가 올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인제 좀 지금처럼 이렇게 길게 구구절절히 지루한 그런 내용보다는 좀 짧고 간단하게, 뭐 예를 들면 인제 무소유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 뭐 자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짧고 간단하게 인제 해 가지고 올릴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이거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높인다라고 해 가지고 이 같이 높여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내가 높이지 않아도, 그죠?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 머리 위에 내가 있다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 스스로 머리를 숙이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나에게 님자를 붙여야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죠?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하니까, 예. 예전에 인제 대통령 같은 경우 각하라고 하는 걸로 하면서 사람들이 뭐,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과거에는 주군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건 뭐 제가 드라마인지 뭐 이런 다큐멘터리에서 봤을 때, 그런 것처럼 스스로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라고 보면, 자기의 그런 어떤 위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을 끌어내서 그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인제 이 생각은 해 보세요. 석가모니나 예수가 과연 사람들을 끌어들였는가? 아니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들었겠죠. 근데 석가모니가 그렇다고 예수나 석가모니가 그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 너는 뭐 이래 가면서 그 위에 군림하면서 "야 너 이거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땐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배우고자 갔었고, 예, 그래서 석가모니와 예수는 그 사람들이 갈 길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가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이야기도 뭐 나중에 할 이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
지금은 아닙니다. 요거는 짧게 짧게 인제 이야기를 할 때가 들어가서 그런데, 그래서 인제 제가 할 것이 상대를 지칭할 때 저는 이제 여기다가 님자를 붙일 겁니다. 그 대신에 인제 이 뭐 박사라든가 이런 그 내용 그 타이틀 다 빼고 말 그대로 인제 저희 그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하듯이 그냥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백의종군한다."라고 해서 계급장 다 떼고 그다음에 이제 말 그 있는 그대로 인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그래서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제가 누구를 삼았느냐. 오은영입니다. 오은영 님. 예. 오은영 님. 예. 오은영 님의 그 접근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 방송을 보셨던 교육에 대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대충 짐작은 할 겁니다. 이게 민동 PD 입에서 이 오은영이라는 사람에 대해 뭐 썩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나오진 않겠구나. 예, 맞습니다. 좋은 이야기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왜냐? 이 제가 인제 오은영 이 님의 프로그램을 그 뭐죠?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몇 편을 보고 또 인제 지난번에 얼마 전에 자폐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그래 가지고 인제 그것도 보고 또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의 문제야, 가정의 문제야, 사회와 가정의 문제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주로 다루는 걸로 이제 나오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제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학교에서 친구와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인제 제가 뭘 하냐면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 오은영이라고 하는 분의 이 방송 내용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까? 왜 이렇게 그 오은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방송이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 자체가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수긍하고 동의한다는 면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인제 생각을 해 보니까 댓글을 안 읽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오은영 님의 그 프로그램이 나온 것에 그 댓글들을 인제 잘 안 읽고 있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댓글을 쭉 열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극과 극을 달리죠. 네. 찬성하는 쪽, 그러면서 도움을 얻는다고 하는 쪽, 또 뭐 쪼끔 중간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건 예능이지. 응? 그래서 만들어진 거지. 뭐 그렇게 저기 뭐야 저 사람을 하는 게 꼭 옳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서부터 또는 심하게는 비판을 하는 쪽까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인제 제가 생각한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분명히 그 프로그램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거는 쇼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맞아. 저렇게 해야 먹힐 수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오은영이라고 하는 분이 접근하는 걸 보면 그 학술 논문 같은 거를 읽고 그것들을 논문이나 이런 내용들, 문헌의 내용들을 근거로 제시를 해요, 주로. 예. 그 근거로 제시하면서 하니까 신뢰도도 좀 높죠. 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선 접근을 하면 아무리 악플이 달려도 그것들에 상관없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인제 제가 볼 땐 그 제작하는 팀에서 이 프로를 계속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이라고 인제 좀 보이는데,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서는 당당할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제 비판도 하고 한다는 얘기는 이 근거도 지금은 사람들이 충분하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뭐 그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일단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면 이 논문은 아마 지금쯤 모든 이 노벨상 그거는 상관이 없죠. 심지어는 아무리 노벨상을 받은 그런 내용들도 거기에서 오류가 이제 오류라기보다는 밝혀내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과학자들이 그것을 더 찾아내고 또 그걸 발전시켜 가면서 또 찾아내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사실상 논문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오은영 님이 접근하고 있는 방법을 논문이라고 하는 거 근거를 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일부분 맞지, 일부분은 적용이 되지. 예, 맞다, 적용이 된다. 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적용이 된다. 예. 이렇지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완전히 이거에 적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마다 경우의 수가 다 다르니까 그때마다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내용 접근하는 방법이 이 오은영 님이 접근하는 방법도 다 다르죠, 그때마다. 자 그러면은 인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부분이 적용이 되고 일부분이 맞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런 논문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떤 식으로 됐길래 그러느냐? 여기에는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될 수 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상태가 돼서 혼돈의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혼돈의 상태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말 그대로 아이들이 그 TV에 나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가 바로 그 경우예요. 아이들에게 어떤 정리된 그런 어떤 딱 틀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이리저리 언제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그런 불규칙한 바운드를 하는 공이 돼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은영 님이 접근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겁니다. 바운더리를 딱 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건 이때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이를 이 안에 딱 넣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바운더리를 오은영 박사 저도 인제 박사라는 게 자꾸 입에 붙어 가지고 오은영 박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은영 님으로 인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건 뭐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자 오은영 님이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그 바운더리를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바로 훈육이에요. 그래서 가르쳐야 한다. 이럴 때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를 얘기하죠.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은 그거는 논문도 그래요. 그 이 박사라고 하는 학위를 받을 때 하는 것이 뭐냐면은 논문이라고 하는 거를 써야 되고 실험을 하고 뭐 실험이 그 관찰이든 뭐든 하고 그걸 통해서 논문이라는 걸 쓰고 뭐 논문을 쓰면서 뭐가 어떻게 될지 미래를 예측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제 필요로 하는데 그 논문이라고 하는 거를 쓸 때 보면은 거기에 조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실험 조건에서도 이때는 이렇게 했고 여기서는 조건을 얼마로 했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온도는 어느 정도로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됐으며 뭐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변수가 없어야 실험 결과를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실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그게 논문화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은영 님이 접근하는 방법은 바로 그런 것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아이에게 벽을 하나씩 탁탁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은영 님이 하나 잘하는 건 있어요. 뭐를 하느냐? 이 벽을 세우는데 이 벽을 세울 때 아이로 하여금 아이로 하여금 반항이 적을수록 반항이 적도록 예. 그러니까 문제가 심하게 불거지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 하나는 오은영 님이 꽤 잘한다고 인제 저는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뭐를 뜻할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근 한 30분 가까이 인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오은영 님에 대한 이야기는 인제 뭐 한 그거보다는 짧겠지만요. 이게 뭐를 뜻할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대놓고 얘기하자면 이 동물 훈련이에요. 서커스단에 있는 동물을 훈련하는 것. 이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같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을 해 보세요. 요때는 요렇게 하고 요때는 요렇게 하고 요때는 요렇게 하고 하면서 훈련을 시켜서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하도록 신호만 주면 알아서 스스로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은영 님이 이렇게 접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거 다 지우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동물을 길들이듯이 길들이는 방법. 그러니까 제재를 두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인제 개를 키우는 집에서 인제 개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인제 그런 얘기를 들어 봐 가지고 인제 좀 들었던 건데 뭐 똑같아요. 오줌 싸게 하는 곳 딱 정해 주고 똥 싸게 하는 곳 딱 정해 주고 그래 가지고 때가 되면 자기가 스스로 가서 오줌 쌀 곳에서 오줌 싸고 똥 쌀 곳에서 똥 싸고 먹을 거 주면은 먹고 또 사람들 오면은 그때는 인제 반갑게 막 이렇게 하다가도 또 어느 지역은 가지 못하게 딱 훈련을 해놔 가지고 그 경계선만 가면은 들어가지 못하고 허락을 기다리고 이런 것 길들이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길들이면 사람들이 개를 이렇게 길들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는 그거예요. 내가 할 일이 할 일이 줄어요. 준다. 예. 그러니까 개가 여기저기 여기저기 하고 여기저기서 물어뜯어 놓고 오줌을 사방에다 싸 놓으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걸 다 치워야 돼요. 일이 늘어나죠. 물어뜯어 보세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가져와 가지고서는 확 잡아 뜯어 가지고서는 해 버리면 내가 그 일을 다시 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길들이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할 일이 줄어드는 것.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편하다.' 자 오은영 님이 접근하는 게 바로 이거죠. 아이를 훈육이라는 표현으로 아이를 길들여요. 아이를. 아이들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들. 예. 아이들을 길들여요. 자 그러면 아이들을 이렇게 길들여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 프로 보면 딱 나오죠. 부모가 편해져요. 소리 안 질러도 되고 예. 그죠? 쫓아다니면서 힘들여서 싸우고 막 힘겨루기를 했는데 힘겨루기 안 해도 되고 아이가 스스로 시키는 대로 딱딱 주어진 대로 하니까 부모가 편해져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뭐 이럴 때 '아 이거는 뭐 저희 예능이니까 저렇게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아닐 거야.'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봐요. 실제로 이게 그렇게 먹힐 거라고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한 달 사이 2주 사이에 저렇게 바뀐다고?" 바뀌어요. 예. 빠르게 바뀌어요 이런 경우는. 왜? 여기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갈라 가지고 해 놓으면서 여기에 똑같이 들어가는 게 뭐냐? 부모가 편한 만큼 아이도 편해져요. 예. 따르면 시키는 대로 주어진 일을 아이가 스스로 하면 부모가 편해지는 만큼 아이도 편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윈윈이라고 하는 게 인제 여기서 오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인제 아마 이제 여러분들 그 생각하시죠. 제가 도마에 놓고 잘근잘근 이게 해부해 보면 가면서 이야기할 거다. 그래서 아마 그럼 오은영 오늘 이게 아작 나는 건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까지 놓고 '이거 오은영이 하고 있는 거 칭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예 요거는 인제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겠죠? 예. 자 부모가 편해지고 아이도 편해져요. 그러면은 아이는 시키는 대로 그 자리를 그대로 가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칭찬도 주고받고 제가 칭찬에 대한 이야기도 인제 뭐 언젠가 하기는 하겠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그 생각은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칭찬으로 아이들을 키운다든가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칭찬을 해 가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부추기면서 하는 것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라는 이야기하죠. 물론 그렇죠. 고래를 춤추게 만들죠. 예. 하지만 고래는 고래일 뿐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고래처럼 춤추게 하는 인간으로 해 가지고서는 뭐를 하겠어요? 고래로 키우실 거예요? 고래처럼 그 사람을 만들 거예요? 물론 고래로 만들어 놓으면 똑같아요. 고래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가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야 너 자식 잘 키웠다. 고래 잘 길들였다.' 박수 치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야 너 진짜 인제 자식을 잘 키우고 있구나. 성공했구나. 너 진짜 자식을 잘 돌보고 있는 것 같다.' 잘 돌보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생각은 해 보셔야 돼요. 아이가
주어진 대로 그대로 편안하게 가면 일상을, 그러니까 루틴이라 그러죠. 루틴. 루틴처럼 살아가면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이렇게 루틴처럼 되고 나면 그러면 공부를 해 가지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해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 것이다. 그런데 제가 시작에서 말씀드렸죠. 지금의 교육에 대한 것. 자기의 삶을 살게 하나요? 아니에요. 왜? 거기서는 또다시 학교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길들여요. 자, 그러니까 학교의 방식대로 아이들을 길들이니까 뭐 제가 대놓고 얘기하죠. 예전에 이승복이라고 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했다가 죽음을 당한 그 어린이, 뭐 이게 실화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뭐 분분하긴 한데, 적어도 제가 잘 알던 그 시절에는 그 이야기가 실화로 전해져 내려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학생들이 외친 게 있죠. 멸공. 네. 이게 실제 그때 외쳤던, 뭐 저는 기억나요. 포스터도 만들고 막 그랬던 거. 멸공. 공산당을 멸하자. 예. 그래서 "공산당은 나쁘다. 공산당은 싫어요." 외쳤어요 저희도. 포스터 만들고. 예. 그게 저희가 공산당이 뭔지를 알아서 그랬는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제가 다음번에 저희 뭐야 할 내용 중에 하나 대충 짐작가시죠? 예. 조만간에 한번 다루게 될 텐데,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그 이념으로 그 사람들을 갈라가면서 하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오은영 님이 접근하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을 틀에 갇혀서 지금 당장 아이들도 편하게, 그다음에 부모도 아이도 모두 편하게 만들자예요. 그러면서 보면 성공을 하죠. 자, 그런데 제가 이온영 님의 그 접근 방법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가둔다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죠. 훈육이라는 걸로 해 가지고 규칙을 해 가지고 가둔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건 뭐를 뜻할까요? 아이 스스로, 아이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에요. 누가 선택을 한 건가? 오은영 님이 선택해 가지고 집어넣은 틀이고, 그 속에 부모와 아이 모두가 갇히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은 틀 속에 있을 때는 이것이 잘 먹히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틀이 없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가면 말 그대로 패닉 상태, 그러니까 막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예, 이런 떨림이 공존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런 상태에서 과연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 수 있을까? 아니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오은영 님이 접근하는 방법은 아이에게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족쇄를 채워서 가두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생각은 한번 해 보세요. 문제아라고 할 때, 또는 자폐 아이들, 제가 지난번에 본 게 자폐 아이에 대한 저기 뭐죠? 방송 내용이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인제 뭐 이야기를 하자면, 자폐 아이에 대한 접근법을 놓고 할 때 이 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사실상 오은영 님이 접근하면서 "이 아이들은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거의 없었죠. 네. 대신에 뭐가 있었냐면은 뭐 오은영 님이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폐 아이를 키워온 부모와 인제 대면을 하게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스타인가 그걸 커피 내려 가지고 이렇게 커피나 이런 거 해 가지고 서빙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사람. 네. 자폐아이인데 자폐 청년이죠. 20대 청년인 으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인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래 가지고 자기의 길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이는 그 사람과 이렇게 그 가족과 면담을 이렇게 주선을 했던 걸로 인제 기억이 되는데, 가르치지를 못해요. 네. 만약에 물론 인제 보면은 저희 여기서 인제 자폐 아이들에 대한 그런 어떤 센터도 있고, 뭐 저희
ABA를 하는 센터도 있고 뭐 비헤이비어 인터벤션 같은 것도 있고 뭐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폐 아이들이 실제로 그 이 세상 밖으로 깨어나와 가지고 일반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것처럼 오은영 님도 그렇고 주변의 모든 그 자폐에 대해서 연구를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죠? 루틴을 만들어서 이 속에서 적어도 이렇게만 행동하면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니까 제발 여기까지만 가자. 그다음에 인제 그 쪼끔 더 그 목표를 두자라고 한다면 그거죠. 쪼끔 하나의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면 제가 그 방송에서 이야기한 그 이제 바리스타를 해 가면서 인제 커피 좀 만들어서 서빙하고 이런 차 종류 이런 거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될 수만 있었으면, 제가 이거는 강원도 도 그 교육청인가 갔을 때 인제 거기에 있는 후배 하나 만나러 인제 갔을 때 그 커피숍을 들어갔는데 도교육청 안에 있는 커피숍 이었는데 그쵸. 안에 있었어요. 정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있었으니까. 그 안에서 인제 그 이 훈련을 하는데 제가 볼 땐 자폐 아이들 같은 그런 아이들을 인제 서로 훈련을 하는, 거기서 인제 하는 게 그거예요. 바리스타처럼 인제 커피 만들고 차 만들고 그래서 제가 인제 그 차를 그 사람들이 인제 해준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기 그렇게까지만 가는 것이 하나의 목표처럼 된다는 거예요. 왜? 집에서 문제가 안 되고 시끄럽지 않고 서로 멱살 붙들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좀 편하게 가고 그다음에 자기 할 것 찾아서 적어도 뭐 그 정도 밥벌이를 해 가면서 살았으면, 여기까지라고 저는 봐요. 오은영 님이 보는 그 아이들의 그 미래를. 그래서 실제 뭐 나중에 개중에는 공부를 대학 가서 뭐 저희 자기 일을 해 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런 아이들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오은영 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왜? 가르치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아이의 행동을 교정을 해서 틀 속에 넣어서 루틴을 만들면서 그 속에서 부모와 아이가 편하게 가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아이들로 하여금 평생 또는 많은 부분의 그런 삶을 그냥 우물 안에 갇혀서 살라는 이야기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럼 과연 이걸 가지고 살아갔을 때 이것을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그런 어떤 접근법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에요. 독세를 채우는 게 어떻게 미래를 위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 당장 이 아이들을 그것 말고는 이렇게 하니까 이 방법이 먹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적어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고 선생님들과 이런 편안해질 수 있고 아이가 루틴을 따라 가지고 그 주어진 대로 이거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까지예요. 한마디로 강아지 길들이는 거죠. 네. 강아지 길들이는 거예요. 고래 길들여서 시키는 대로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면 뭐를 주죠? 맛있는 거, 먹을 거. 그리고 살 수 있게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을 할 수 있게 해 주잖아요. 이 말은 뭘까요? 네. 잘 길들여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것에 과연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이 안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아이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자,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뭐 그렇다고 오은영 님이 그 실제로 아이를 우물 안의 개구리로 만들고 부모를 우물 안의 개구리로 만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를 그렇게 고정시키고 있다라고 인제 저는 얘기하지만, 저는 오은영 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해요. 아무리 학술적인 논문을 뒤지고 아무리 내가 연구를 해 오면서 아이들을 봐오면서 해도 내가 할 수 찾아본 게 거기까진 거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자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이 스스로 생각을 해 가면서 그 틀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 있어서 그 틀을 받아들이는, 이거는 두 개가 굉장히 차이가 커요.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선택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나는 인제 더 이상 여기가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이거는 떠나고 난 새로 갈 거야.' 이거를 제가 예를 들자면은 바로 이거죠. 예수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의 그 마지막 인생 보면 제자가 10 명인가 그랬는데 한 명이 뭐 예수를 배신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수는 그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배신했다고 "너 죽일 놈. 뭐 너 나를 버렸어. 너는 내가 인간을 잘못 봤니? 내가 제대로 받지 않았어야 됐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그 이 승려들 사이에서 또는 뭐 어떤 종교적인 단체 또는 심지어는 그런 사회의 단체, 그 어떤 뭐 비영리 단체도 그렇고 영리 단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차라리 영리 단체는 괜찮아요. 왜? 돈 때문에 가는 거니까. 예, 괜찮은데 비영리 단체도 그렇고 그러면서 뭐 "내가 너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키워 주려고 했었는데." 예수가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 그랬다는 기록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그냥 네가 뭐 배신을 할 것 같아? 뭐 예수는 한번 배신을 할 거야." 뭐 그랬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배신했다고 쫓아가서 "너 때려 죽여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러지도 않았죠. 이유가 뭘까요? 예수에게 온 거는 그 사람이에요, 선택은. 그러니까 떠나는 것도 그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가 가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배신을 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보내 주는 거죠, 자유롭게. 네. 욕을 할 이유도 없고 비난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를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하는 그 두뇌의 영역이 엄청나게 넓었을 거라는 거죠. 그 예수의 그 어떤 그 예수든 부처든 인제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들어오면 이 우물을 아이가 스스로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둬 놓으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충돌이 벌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틀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럼 결국에 가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 시한폭탄같이 쌓여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뻥 하고 터지는, 그렇게 되면 감당 못 해요. 아이들이 등 덩치가 저만 해도 저희 아이가 지금 쟤보다 힘이 훨씬 세요. 물론 인제 이제 19살 인제 20 대로 넘어가는 때고 등치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힘도 센데, 그런 아이들을 내가 멱살을 붙들고 그 눌러가면서 싸워서 뭔가를 바꾼다?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신문 기사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어요. 자폐 아이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저희 막 악 소리를 지르면서 기찻길을 뛰어갔다 그러죠. 그래 가지고 기찻길에서 자기 안 간다고 막 악을 쓰고 있었는데 경찰이 둘이 달려들어 가지고 끌어내려고 그러다가 결국 못 끌어내고, 뭐 저희 아이랑 경찰 한 명이 또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경찰 한 명인지 뭐 어쨌든 한 명은 뭐 다치가 어쨌든 그런 기사를 봤었는데,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오은영 님의 접근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한폭탄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틀을 아이가 벗어나려고 딱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 '그냥 터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감당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인제 딱 하나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방법. 이거는 사실상 공부 방법을 바꿔야 돼요. 아이에게 접근하는 방법.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공부 방법을 바꿔서 아이에 대한 접근 방법을 바꿔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방법은 어렵죠. 네. 이거는 이 세상에서 인제 이 방법으로 이 수업을 하고 이 방법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제 교육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단계를 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폐 부모님들 수업도 인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폐 부모님들 수업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하나하나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쪼끔 걸리죠. 예. 하지만 그 효과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물론 제가 인제 그 아이를 키울 때까지 걸렸던 시가 세월이 10 년이 좀 넘지만 체계를 잡아 놨기 때문에 그것보단 빠르겠죠. 예. 그럼 안 가면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오은영님 같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접근법에 맡겨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뭐 나중에 뻥 하고 터지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 되죠. '아 이게 그래서 이때 와서 터지는구나.' 그리고 그때 가서 터지면, 아이가 어릴 때는요. 어릴 때는 그나마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이가 커서 나이가 20대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사람에 따라 달라요. 예,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20대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아가 강해지기 시작하면, 자폐 아이들이라고 자아 없지 않아요. 굉장히 강해요. 애들 반항하는 이유가 내가 싫은 거를 내가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자아가 더 강해지면서 폭발하는 순간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자폐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인제 어떻게 얘기하느냐. 오은영 님의 접근법, 오은영 님의 접근법, 예, 이거는 개나 줘라. 예. 왜? 개를 길들이는 거니까요. 개 길들일 때나 쓰세요. 예. 아이를 개처럼 길들여 봐야 인생 개처럼 밖에는 안 됩니다.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뻔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한번 저희 피싱에 당할 뻔은 했는데 은행에서 어떻게 그걸 알고 막았더라고요. 근데 뭐 물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통장에 얼마 돈도 없었지만은, 그래 가지고 아이하고 인제 문자라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고르는 방법서부터 왜 피싱이 생기고 이거를 한번 다 훑어가면서 아이에게 인제 얘기를 해 주면서 하니까, 이제부터는 그것들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는 저희 아들도 이제 스스로가 그걸 판단을 하게 하고, 잘 판단이 안 설 때는 와서 같이 분석을 하고, 이렇게 인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차 아이는 자기가 판단하는 방법을 익혀 가겠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판단을 내린 사람이 가두어 놓은 틀에 갇혀 버리면, 내가 아무리 바리스타든 뭐든 기술을 배워 가지고, 사실 자폐 아이들 기술 배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약국에서 약 세 가면서 뭐죠? 테크니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하는 거를 쪼끔 배우고 나서 하는 거 보면은, 시간이 쪼끔 걸려서 뭐 있다 보니까 애가 그거를 그냥 루틴대로 따라서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는 나중에 그렇게 해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돈을 모아 놨는데 옆에서 누가 야금야금 빼간다든가,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또는 사기쳐 가지고 아예 뭐 집을 사려고 그나마 열심히 일해서 모아 놨는데, 바리스타 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집 모아 놨는데 홀라당 다 들고 간다든가. 그래 버리면은 아이 인생 뭐가 되겠어요. 네. 결국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면, 뭐 부모가 아이가 죽을 때까지 옆에서 돌봐주지 않는 한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독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뭐 오은영 님의 접근 방법은 개를 길들이는 거기 때문에 개는 주인 없으면 살기 어려워요. 예. 길들여진 개는요. 야생에 간 개는 좀 다르죠. 스스로 먹을 걸 찾는 거를 터득하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거기에는 항상 조건이 있죠.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면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생존했을 때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겠죠. 하지만 울타리 안에서 길러진 개는 주인이 딱 사라지면 갈 곳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개에게 벌어지는 일은 또 다른 주인이 생기질 않으면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 착취당하고 뺏기고 이런 삶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예. 자, 그래서 오은영 님의 접근법, 저는 인제 "개나 줘라." 요 이야기로 일단 이 틀에 박힌, 제가 진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남들이 가르쳐 주는 방법 그대로 살아가면 내가 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그 결과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공부 방법은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정도. 그래서 오은영 님의 방법이 어쩌면 최선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런 그 인기를 끌고 있는 정도이다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뭐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공부하는 방법, 공부 방법을 바꾸는 방법. 그리고 그 공부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 Pondered Education,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것 말고는 없다는 것. 지금까지는요. 예. 그 이야기는 뭐 그래서 공부 방법에 대한 거는 제 회사 그 웹사이트 pondered.ca 가시면 한글 사이트 앞에 kr 만 붙이면 됩니다. 그거 가시면은 거기에서 제가 가끔 이제 제공을 하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달 TV 똥덩이 유튜브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새로운 주제 뭐가 될지 이제 저도 생각은 그때 가서 보겠는데 예, 다음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